다음은요, 일선 학교에서 실제로 아이들을 교육하시면서 느끼셨던 사례를 이제 발표를 해 주실 분입니다. 전국 기술교사 모임 그리고 일산 동고등학교에서 각각 아이들과 만나고 계신 이광재 교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금방 전에 소개받은 이광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건 학교 현장 속에서의 메이커 교육 활동입니다. 아마 금방 전에 다음 쌤이 얘기해 주신 건 브로드하게 글로벌적인 다양한 우리나라 외적인 내용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굉장히 좋게 담아냈다고 한다면, 저는 국내에서 20년 동안 기술교사를 하면서 그 안에서 만드는 즐거움을 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같이 뭔가 어떤 성취를 이루자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해봤었습니다. 네, 맨 처음으로 학교 내 메이커 교육에 실제로 해서 기술 교과를 중심으로 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은 제가 13년 전에 찍은 영상입니다. 그 당시에 교육과정에 운동물체 만들기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교육을 할 때 그냥 저희 학습지로 막 달달달 외울 때였습니다, 실제로. 근데 실제로 잘 가르치는 거 싫어하고, 특히 암기 교육 시키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제가 암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그 당시에 PBL이라는 학습법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실제 설계해서 주제는 너희가 정해서 해봐라 했을 때 모든 학생들이 1인 1작품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때 500명을 지도했습니다. 근데 거의 다 성공을 했는데, 지금처럼 보이는 좀 복잡한 것들도 있었고 단순한 것도 있지만, 이 작품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손에 꼽을 만한 수작입니다. 그 당시에는 오토마타라는 용어도 익숙하지 않았는데요. 이 안에 그 당시 교과서에서 클랭크추, 캠, 지뢰 뭐 이런 것들의 명칭이 있었습니다. 사절 링크. 그리고 그 당시에 30대 초반에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하고 뭔가 만든다는 건 굉장히 큰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뭔가 칼을 주거나 뭔가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도 그랬고요, 학교의 관리자들도 그랬고요,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시선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이들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재료가 우드락이라는 것밖에 안 돼 있고 굉장히 빈약하지만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너희들 뛰어나잖아. 한번 해봐. 해가지고 이 과제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에 10시간, 주당 2시간씩이니까 5주에 걸쳐서 아이들은 완성품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6주째까지 못 만들어냅니다. 6주째까지 뭘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만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아이가 이거 되네? 그 한마디에 아이들이 갑자기 급진적으로 만들어내는데, 그런 내용들을 같이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은 페스탈로치가 3H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머리, 가슴, 손을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손놀림을 가지고 아이가 자기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스개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리면, 사람의 뇌와 신체 구조에 이렇게 비율을 얘기하면 우리는 뇌가 손에 극단적으로 몰려있다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손을 많이 움직인다는 게 머리를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대한민국 교육에서는 손놀림을 한다는 건 굉장히, 너는 뭐 이상해, 너 공부하기 싫은 애니? 너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 하는 그러한 비판과 그 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제약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식 전달의 위주의 학습에서 좀 벗어나 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실천적인 활동을 통해서 학습을 하자. 거기에서 배우는 지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잘. 그거 어떻게 했어? 그냥 했어요 라고 아이들은 얘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 속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찾아낸 방법들을 가지고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교육과 속에서 메이커 교육을 할 때 우선 친환경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 앞에서 현재 가르치고 있고요. 실천적인 교수학습으로 생활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 즉 뭔가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방법들로 디자인해야 된다. 프로블럼 솔빙,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인벤션, 발명과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주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진행했던 사례들을 가지고 있고요.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술교과 속에서는 그 영역을, 기술적인 분야의 영역을 재건수통생이라 해서 제조, 건설, 수송, 통신, 생명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안에서 각 분야별로 뭔가 만들 거리들을 채택하고 그 채택된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 나가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조 기술과 메이커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제조 기술 분야에서 수업 결과물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부산에 있는 임재철 선생님의 활동 결과를 올려주신 건데 그 선생님은 전통동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아이들과 진행했습니다. 7차 시에 걸쳐서 있는데요. 7차 시라고 하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학교 현장으로 보면 보통 2주 내지 3주, 길면 4주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당 1시간 내지 2시간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프로젝트를 건네주고 너희들이 팀으로 이루어서 디자인을 하고 그거 의미를 발표하게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7차 시 중에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뭔가 하면서 제작할 수 있는 시간은 3차 시밖에 되지 않는데 이 적은 시간들은 아이들은 자기가 만들겠다는 열의를 가져서 기술실에 와서 점심시간에 선생님들도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낸 결과를 일부러 조금 멋진 걸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메이커의 활동에 있어서 하나는 멋진 결과물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갖고 싶은 거여야 돼요. 아이들 수준에서 내가 만든 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임재 선생님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셨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걸 선생님께 선물로도 하고 학예에 전시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활동, 누구나 하게끔 활동, 이걸 저희가 해왔고요. 두 번째로는 건설기술에서의 메이커 교육인데 대한민국은 건설기술하면 노가다입니다. 실제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한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기존에 여기 앉아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의 기억은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3D 프린터를 가지고 나만의 미래주택을 만들어보자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선생님이 있고 몇 년에 걸쳐서 이것들이 서로 계속 데이터가 쌓이고 방법들이 개선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9차 시에서 걸쳐서 했는데요. 서울 마포중학교의 권석영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공학자를 맡은 안상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토목공학자 김대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정보통신공학자를 맡은 유준식입니다. 저는 팀장을 맡은 박상욱입니다. 진심으로 지으면 된다. 프린터를 이번 과제를 통해 경험해 보아서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친구랑 하게 돼서 좋았고 3D 프린터 모델링을 경험해봐서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을 짓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근데 지으니까 좀 뿌듯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금방 전 영상은 아이들이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조별로 현재 3D 프린터라는 어떤 새로운 신기술을 기존의 건축기라는 것들과 연결되어서 9차 시에 걸쳐서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제였습니다. 세 번째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 통신기술과 메이커 교육에서 사례는 빵빵 울리는 나만의 스피커 만들기라는 주제인데요.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준비하는 교사의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좋은 수업 교재를 내용을 제대로 배우려면 열심히 준비되어야 하거든요. 그 준비된다고 했을 때 이건 부산에 있는 박동배 선생님이라는 분이 내가 아이들에게 뭔가 만드는 과정의 매뉴얼을 준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타이핑을 해가지고 사진을 붙여거나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되게 딱딱해하고 힘들어하더래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려가서 그렇게 1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18단계에 걸쳐서 그 그림 하나하나를 너가 따라와서 해봐. 그럼 네가 이거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아이들에게 과제를 제시해주고 그 안내를 해주면서 충분한 교육학습 자료를 제공해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이렇게 자기의 주변에 있는 소재들을 가지고 다양한 각각 자기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메이커의 특성은 나만의 것이죠. 내 감정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건데 이 친구는 대한민국 청춘하세요. 비타 500입니다라는 걸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들으면 상대방과 같이 내가 뭘 했다라는 걸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안내해주는 교사가 바로 메이커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수송기술과 메이커인데요. 수송기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거 혹시 수송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현대자동차에서 만들고 있는 자동차를 수송기술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수송기술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수송기술은 사람이나 물건을 편하게, 쉽게, 빠르게 움직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 기차를 타고 오거나 버스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어떤 수단에 거쳐서 필요한 목적을 얻는 건데 아이들에게 그런 논리적인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제는 없을까 고민했던 것 중 고민을 했었고, 그 중에서 유선바퀴 로봇이라는 주제를 한 10몇 년 전에 저희가 이렇게 선택을 했었고, 그 이후로 이 버전을 여러 번에 걸쳐 선생님들이 계속 개선해 나갔는데요. 여기서 논리성이 필요합니다. 저기 바퀴가 2개 있고요. 바퀴가 2개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가려면 2개의 모터가 앞으로 회전해야 됩니다. 순방향으로 회전해야 되고요. 뒤로 가려면 역방향으로 회전해야 되겠죠. 제자리를 돌려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의 바퀴가 다른 방향으로 돌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중심축을 가지고 그냥 그 제자리에 돌려면 바퀴가 하나만 움직이면 됩니다. 이러한 조작적인 툴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과제를 안내해 줬죠. 그래서 아이들은 고등학생들이었는데요. 고등학생들이 그러한 이해를 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주어진 전자부품들을, 그 다음 전기부품들을, 그 다음에 외형의 부품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냈고요. 거기서 중요한, 저는 기술교육과 그 다음 메이커에서 꼭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교육과정을 선택했을 때 아이들이 성취도가 적어도 80~90%는 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는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같이 교육을 받았을 때 서로의 모듬을 이루었을 때 뭐도 했든 선생님의 도움과 함께 저는 같이 가야 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완성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일부러 조금 시행착오를 얻는 영상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 미션은 골프공을 저 끝에까지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도구를 만들었는데요. 무선으로 지금 모터를 조정해서 하는데 뭐가 안 되죠. 그랬더니 애들이 뭐냐면 날개 부러뜨려버려. 그 자리에 그냥 부러뜨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움직였어요. 애들이 떠드는 소리가 안 들려서 그런데 이 안에서 자기 아이들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굉장히 뜨겁게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성공! 네, 선생님이 성공했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어떠한 물체를 움직이는 가운데서 그 수단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만든 결과물을 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그 기술 영역에서 요새 아까 맨 처음에 발표해 주실 때도 바이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분야에서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가 생명기술 바이오 테크놀로지인데,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체험 활동으로 만들기 활동한다는 건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아니면 굉장히 좀 어설픈 프로젝트가 됩니다. 특히나 메이킹 한다라는 의미를 새겼을 때 뭘까, 내가 만든다는 게 뭘까라는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10년 전에 어떤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배 환경을 인위적으로 구성하면 안 될까?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커나가는 걸 보면 안 될까? 되게 쉬운 제안이었는데요. 톱밥에다가 잔디씨를 넣고요. 거기다 스타킹으로 그냥 말아버렸습니다. 말고요. 거기다가 그냥 눈가를 붙이고요. 색칠을 하고요.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잔디가 자랐어요. 자라는 거 과정을 지켜보니까 와, 이거 되게 놀라운데? 왜 그냥 화분에서 자랐던 거 뭐가 다르지? 그랬더니만 이 패키징을 하는 거죠. 내가 식물을 자랄 수 있는 환경을 패키징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아이들은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은 실제로 페이스북이나 굉장히 유명한 영상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지금 대두돼서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들이 식물을 키운다는 거, 그거를 학교 현장에서 배운다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해봤을 때 되게 좋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은 적었고 그 적은 결과들을 아이들과 공유했었죠.
현재까지 교과교육 내에서 되게 다양한 많은 사례들이 있었지만 영역별로 하나씩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학교 내 메이커 교육을 활성화를 위한 저 나름대로의 방안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교과교육 내에 모든 학생들에게 같이 배우고 싶었어요. 같이 손을 놀려가지고 조금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 굉장히 좋아하는 애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배워가면서 만들어보고 그 성취를 느꼈다면 그들 중에서 정말 하고 싶은 아이들은 정말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방과 후 활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는 20년 동안 중고등학교에 있었지만 올해는 특별한 기회를 얻어가지고 발명교육센터라는 곳에서 전담교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메이커 교육과정을 짜가지고 그 아이들 중에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 대상으로 수공구, 전동공구는 보조로 쓰고 수공공구인 톱이나 그다음 자나, 그다음에 기타, 동력이 없는 것들을 주고 너희들하고 나하고 테이블을 만들자. 너하고 나하고 좋아하는 그네를 만들어보자 했어요. 그 아이들은 그 활동하는 데 있어서 놀랍게 참여했습니다. 만드는 것 그 자체를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만든 결과물이 보고 계시는 피크닉 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그네 의자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는 아이들에게, 혹시 많은 아이들에게 전동공구를 사용해서 만들어서 내 손이 확장돼서 내가 만져볼 수 없었던 것들을 굉장히 좋은 것들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 어떤 기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기계를 임대하고 그 재료를 후원받아가지고 아이들과 수업을 해봤습니다. 전동톱을 이용해서 자기만의 핸드폰 받침대를 만들고 미니 선반을 이용해서 내가 쓰는 필기도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필기도구를 나만의 것이라는 어떤 감정을 이입된 문구를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만들어봤고요. 그 아이에게 질문했습니다. 소리 좀 키워주시겠어요? 좀 다칠 것 같기도 하고 좀 두려웠는데 이게 계속 만지다 보니까 뭔가 다 하고 나니까 다음번에는 좀 더 과감하게 더 시도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네. 아직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자기의 손을 확장시키는 공구를 편하게 만들거나 그것들을 연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지만 이 아이에게 자기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경험을 통해서 차후에 도전해 볼 수 있도록 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뿌듯했었고요. 이 아이, 이런 인터뷰를 제가 300명 정도 수업을 하면서 20명 정도 땄었는데 굉장히 아이들이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꼭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수업을 받았고 그 중에서 정말 남다르게 뭔가 해보고 싶었던 친구들은 자기의 끼를 발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산을 위해서 축제의장이 필요했고 제가 속해 있던 단체에서 국가와 함께 한 5, 6년 전에는 공성전이라는 걸 한번 해봤었습니다. 투석기 아시죠? 투석기를 한 50cm 정도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목재만 주고 도면도 니네가 알아서 하고 동력어는 고무줄만 쓰고 다른 거 쓰면 안 돼, 반칙이야 하면서 구조를 아이들이 스스로 변형해서 만든 다음에 미션을 주죠. 그걸 가지고 얼마나 정확하게 날릴 수 있니? 그 다음에 팀플레이로 아이들이 스스로 상대방끼리 성을 쌓아가지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재미와 함께 만드는 즐거움을 같이 발산하는 자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발산의 자리를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간다는 것 굉장히 의미 있었고 저희가 이렇게 할 때 저희는 뜨겁게 같이 공유했던 선생님들과 그것들에 대해서 반응했던 아이들이 참여하니까 되게 즐거웠었거든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테크마니아 페스티벌의 2015 버전으로 아두이노 테크키트라는 걸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것들은 순수하게 저희가 교사들끼리 어떤 형태가 좋을까에 대해 고민해봤었고 종이로 만들어서 아이들과 되게 짧은 기간이지만 프로그램을 익혀가지고 실제로는 재밌는 게임이었는데 밀어내기 게임을 했습니다. 저 앞에 있는 블록을 밀어내는 거죠. 자기가 프로그램한 걸 가지고 밀어내서 리그전을 해서 올라갔는데 와, 그 아이들과 반응과 호흡한다라는 게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간 게 이제 제7회 대한민국 융합기술축전이라는 건데 여기에 계신 분들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융합기술축전은 순수하게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수업했던 거, 활동했던 것들을 같이 즐겨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끼리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우리의 꿈은 뭐가 돼야 될까? 우리가 표방할 말은 뭐가 돼야 될까? 할 때 유아메이커스 하자. 그 다음 디자인 더 월드, 세상을 디자인하자라는 주제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00개 부스에 그 다음에 300명의 학생들과 대회를 했고요. 이 대회하는 데 있어서 교사들은 순수하게 봉사했었고요. 뭐 누구의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교사들이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럴 때 올해 다시 했는데 영상에서 보시면 미래의 인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 이를 기를 수 있는 융합기술축전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로봇부터 오토마타,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융합토론대회까지 융합기술을 대표하는 분야들에서 경연이 치러졌습니다. 저희가 우연히 학교에서 공지를 보게 됐는데 그거를 보고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아서 저희가 직접 그 지인기편을 구해가지고 저희가 알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네, 금방 전에 인터뷰한 학생은 누구냐면 제주에서 온 학생입니다. 자기가 아두이노를 좋아하는데 공문을 받는데 아두이노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부스 운영비를 일부 지원했는데 그 지원비보다 훨씬 많은 비행기비를 들고 순서에 와서 자기가 아는 것들을 발표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해했고 행복해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건 그런 거죠. 만든다는 즐거움을 혼자 하는 거, 그 다음에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거, 그러고 나서 그걸 나누는 자리, 이런 것들이 선순환 구조로 됐을 때 저는 교육이 온전해질 거고 메이킹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초가 없는 교육 어렵고요. 그거는 잠시 유행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침 있는 분들 있으면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큰 프로젝트, 무한상상실이든 굉장히 시기마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는데 교사에게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줬으면 하는 제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공작을 하면서 뭔가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자고 해서 기관과 함께 했던 사업이 호모파베라는 사업을 몇 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당 교사가 순수하게 마음껏 써봐 해가지고 한 1,5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해줬고 그 정도에서 50%는 무조건 기계를 사야 돼. 그리고 그 기계 만든 걸 가지고 아이들끼리 뭔가 해야 돼 라고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10개에서 30개 정도의 학교가 참여했었고요. 전문 교사들이 굉장히 뜨겁게 그거를 실제 적용을 해가지고 만들어 봤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2, 3년 지나다가 확 없어지더라고요. 꾸준한 투자. 현재 교사 한 명이 30명, 40명을 교육할 때 굉장히 제한된 메이킹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있다면 저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조작적인 인간이 실제로는 창조적인 인간이 되고 그 가운데서 저희가 얘기하는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속해 있는 전국기술교사 모임을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저희가 기술교육을 스템도 나왔고 여러 개 있지만 메이커라는 말을 봤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교육이 메이커 아니냐. 그 메이커를 우리가 당당하게 교실 현장에 붙여놓고 한번 수업을 해보자 그랬습니다. 2014년에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럼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저희 그러면 현수막 한번 만들어서 붙이지 뭐. 그래서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전국에 한 300명 넘는 분이 신청을 했고요. 그 분들과 함께 현수막을 만들어서 교실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메이커야, 우리는 만들어 갈 거야, 즐거울 거야 하는 곳 속에서 했고요. 그러는 가운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 갈 때도 이 현수막을 들고 가서 해봤습니다. 만드는 즐거움은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요. 행복을 줍니다. 네, 저의 마지막 발표인데요. 아이의 인터뷰를 보겠습니다. 죄송한데 소리 좀 다시 켜주시겠습니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왜 신청하게 됐어? 네, 친한 친구 은영이랑 같이 나무로 목재로 만든 것을 해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엄마가요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건데 시험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 은빈아, 현재 이제 너 조장을 맡아서 하고 있잖아. 왜 조장을 신청했어? 왜냐하면 제가 약간 리더십 있는 애라고 친구들이 얘기했었는데 그걸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제가요 친구들한테 명령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지금 하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어? 저는 친구들 저 학생은 몇 학년인가요? 5학년입니다. 만약에 목재 A가 있다고 칩시다. 그 목재 A를 몇 개 잘라야 되고 몇 센티미터를 잘라야 되는 건지 조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밌어? 아니요. 하려고 했는데 친구들이요 무시해요. 왜? 여자라서 무시하는 거래요. 저도 안 따른대요. 진심일까? 네, 진심인 것 같아요. 특히 중학교 저 서현이 오빠, 약간 띵한 오빠는요,
제가요 뭔 말을 하긴 안 된대요. 거의 6학년이잖아. 아 6학년 오빠예요? 아 몰랐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만들어 줄 것 같아? 나사를 과연 조립할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왜, 너 일기 때도 참여했었잖아. 네. 지금 네가 앉아있는 거, 네가 만든 거잖아. 네. 잘 만들어지겠지? 그렇게 빌어야죠. 왜 빌어? 열심히 만들자. 파이팅! 바이바이! 네, 금방 전 아이, 제가 교직 20년 만에 초등학교 수업을 처음 해봤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발명이라는 걸 가지고. 근데 이 아이와 톱 하나 주고 자르자 그랬을 때 아이들은요 미친 듯이 자르더라고요. 그리고 조립해내더라고요. 비록 어설퍼요. 규격이 안 맞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만든 게 어설픈 게 이쁘더라고요. 우리의 서로의 모습이 다른 듯이 만들어 가는 것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아이들은 지금과 같이 각박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아이들 사이에서 조장으로 뽑혀가지고 할 때 울었어요. 애들이 안 따라준다고. 그래서 속상해서 지금 그럼 인터뷰 해보자 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그 이후로 이 아이는 계속 만들고 있고 뭔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메이킹을 하는 거에 있어서 즐거움과 그다음 성취감 속에서 자기의 분야를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에 있어서 제가 속해 있는 전국기술교사 모임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저희는 끊임없이 모든 학생들과 함께 메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열의를 갖고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 학생을 인터뷰할 때 학생도 굉장히 지금 그 상황을 즐거워하고 있지만 인터뷰하는 선생님도 되게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 보이셨죠? 네.